극초음속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차세대 무기로 대한민국은 20년간 이 기술을 준비해왔으며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했다고 공표했지만 러시아의 기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 중국의 경우 발사 장면 외에는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와 80년 역사의 미랜드 연구소는 대한민국과 러시아만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결론지으며 대한민국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증 단계에 돌입한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의 실체와 경쟁국들의 개발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은 미 공군의 극초음속 무기 ARRW 테스트 성공을 보도하며 괌 앤더슨 기지에서 B-52 폭격기에 장착된 공중발사 신속대응 무기 ARRW를 통해 훈련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미 공군은 테스트 성공 여부만 밝혔을 뿐 속도 등 미사일의 구체적인 사양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ARRW는 로키드 마틴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기로 전략 폭격기나 전투기에서 발사 후 음속의 20배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ARRW 탄두에는 노란 띠가 둘러져 있어 실전용 탄두임을 나타냈고 이는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기했다는 기존 발표가 연막 작전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에어포스 앤 스페이스 포스 매거진은 비밀리에 테스트가 진행되었을 수 있다고 보도했으며 미 공군은 작년 3월 시험 발사 실패 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테스트 장소가 캘리포니아가 아닌 괌으로 선택된 점은 중국을 의식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되며 괌에서 베이징까지 약 4,000km 거리를 B-52 폭격기가 재급류 없이 비행하며 중국 타격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군사 전문 웹사이트 오조는 ARRW를 장착한 B-52가 중국의 공격 범위인 최대 4,000km까지 날아가 발사 버튼을 누르는 테스트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미 공군이 작년 3월 ARRW 개발 중단을 발표했음에도 서태평양 배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무기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기술은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AZ-183A와 같은 무기는 중고도에서 발사 후 마하 20까지 가속하며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췄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RRW가 러시아나 중국의 마하 5 수준 무기에 비해 월등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으나 2023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했던 계획은 테스트 실패로 차질을 빚었고 미 공군은 마하 7 속도의 HCM, 극초음속 공격 순항 미사일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HCM은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 마하 10, 이나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에 의해 격추된 사례를 고려할 때 미국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킨잘과 지르콘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규모 공습에 사용하고 있지만 기술 완성도가 낮아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에 요격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세계 열강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방어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한 차세대 무기이기 때문이며 지르콘은 마하 9속도로 600에서 1500km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테스트를 거쳐 지난해 1월부터 군함과 잠수함에 지르콘을 실전 배치했으며 이에 자극받은 미국도 폐기했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하 17로 활강하는 ARRW가 실전 배치된다면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미국은 올해 국방 예산에 ARRW 개발비로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북한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며 러시아의 기술이 이들로 흘러들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고체 연료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공표하며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만에 도달 가능한 요격 불가의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19일에는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IRBM 연료 분출 시험과 테스트 비행을 마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최대 속도 마하 10에 도달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며 중국은 2019년 공산정권 70주년 퍼레이드에서 둥펑-17을 공개하며 2560km 범위로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내 타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둥펑-17은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원하는 방향으로 발사 가능해 사드, THAAD 같은 방공망으로 요격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며 중국은 러시아의 S-400 미사일을 3조 원어치 구매해 200여 회 발사 실험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20년 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다남시스템즈, 카이스트 등이 참여해 반도체와 화약 유도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ED는 작년 시속 600km 이상의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시험 발사를 준비 중이며 이 미사일은 나로 위성 기술을 기반으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초고속 타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한국은 2030년 목표였던 중장거리 요격 무기 전력화를 2028년으로 앞당기고 한국형 아이언돔과 장사정포 요격 체계 MM300에서 3, LSAM, 사드 등을 배치해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도 30에서 40km 이하 미사일은 천공-2와 패트리어트 팩스가 40에서 70km는 LSAM, 40에서 150km는 사드가 대응하며 차기 구축함에는 국산 SM3 해상 기반 요격체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어체계가 완성되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여러 차례 요격 시도가 가능해 방어 성공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방공망 구축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다남시스템즈, 카이스트 등이 참여하며 방어 시스템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정부와 군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방어가 불가능한 공격 무기를 보유하면 전쟁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변국이 모두 이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이 뒤처진다면 위협은 더욱 커집니다. 현대 무기 체계 중 가장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방어 수단으로 대응이 어려우며 러시아의 킨자리 패트리어트에 요격된 사례가 있지만 모든 시설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공격용과 방어용 극초음속 미사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태지만 이미 경쟁에 뛰어들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두부의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 HGV를 탑재해 포물선 궤적으로 낙하하며 종말 단계에서 수평 비행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둥펑-17은 40에서 100km 저고도 활공으로 한국의 KDX-3 구축함 레이더로도 탐지가 어렵습니다. 레이더 전파가 직선으로 방출되며 지구의 곡률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HGV는 발사 초기에만 탐지 가능하지만 HCM,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마하 5 이상 속도를 유지하며 복잡한 기동이 가능해 요격이 더욱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즈르코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HCM으로 2017년 마하 9를 달성했으며 사거리 1000km 이상으로 6분 내 서울에서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는 HGV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 6000km, 마하 27속도로 요격이 불가능하며 다탄두, MIRV 형태로 여러 목표물을 동시 타격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기술이 중국과 북한으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며 한국은 이에 대응해 광역 마수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광역 마수 엔진은 단일 엔진으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를 전환해 아음속에서 극초음속까지 비행 가능한 기술로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말 단계까지 고속 비행과 저고도 기동으로 요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 재점화 기술로 연료 사용량을 조절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지르콘도 구현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직경 70cm 후반으로 지르콘 60cm 보다 연료 탑재량과 탄두 중량에서 앞서며 사거리도 1000k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미사일은 현존하는 방어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한 최강의 무기로 평가되며 내년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사거리 1000km 이상의 이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서울에서 베이징 956km를 언제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한 배경에는 중국의 해군력 확장이 있으며 중국은 구축함과 항공모함을 대량 건조하며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차세대 구축함과 잠수함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함정수로는 중국에 미치지 못하며 초음속 대함미사일 마3에서 4, 사거리 500km은 2022년 실전 배치되었고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중국 해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접근 불가 구역으로 만들 잠재력을 가지며 이는 중국의 해상무역로 위협에 대한 비대칭 전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공격과 방어체계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극초음속 기술을 확보하며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